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임대 전용 아파트 평균 월세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 시장이 주 원인입니다. 부동산 분석 회사인 어바네이션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완공된 임대 전용 건물의 평균 월세는 올 1분기 들어 역대 가장 높은 3,00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콘도의 평균 임대료는 2,741달러입니다. 임대 전용 아파트가 콘도보다 더 비싼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수가 더 넓고 마감재가 좋으며 콘도 입주자보다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균 임대료 가격이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가운데서도 연간 임대료 증가율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임대 전용 건물의 월세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대비 14% 올라 지난 4분기 15%보다 줄었습니다. 콘도 역시 전년 동기간보다 14% 상승해 임대 전용 주택과 비슷했으며 콘도의 평균 월세는 2020년 1분기 이후 3년 동안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콘도 월세가 끝없이 오르자 고충이 큰 집 없는 서민들은 더 저렴한 작은 콘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콘도 임대료가 올 1분기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원룸의 평균 월세는 2,124달러, 원베드룸은 2,484달러로 이들의 연간 증가율은 각각 18%와 17%씩 올랐고 특히 500평방피트 미만 유닛은 1년 전보다 무려 21%나 상승했습니다. 투베드룸 콘도의 평균 월세는 3,125달러이며 월세가 2,000달러 미만인 콘도는 350평방피트짜리 초소형 콘도로 이 역시 1,900달러 이상입니다. 강력한 고용시장 속에서 많은 이민자가 광역 토론토 지역에 정착하지만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임대료가 훌쩍 오르고 있는 겁니다. 향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단기적인 증가에 그쳐 장기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며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독일의 폭스바겐이 온타리오주 남부 세인트 토마스에 지을 배터리 공장에 10년에 걸쳐 1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5억 달러를 직접 제공하고 도로와 유틸리티, 관공서 건설 등에 1억 달러 이상을 더 지원합니다.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은 축구장 391개 규모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제조 공장이 될 전망입니다. 폭스바겐이 건설 비용 70억 달러를 들여 내년부터 짓기 시작, 2027년부터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며 직접 일자리 3천여 개, 간접 일자리 3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일각에선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금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고 북미 전기차 공급망 확충에 중점을 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는 기간에만 유효합니다. IRA 보조금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된 주요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넣어 제조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폭스바겐 생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도 IRA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투자는 캐나다 입장에선 광물 공급국에서 배터리 제조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에 따라 업계의 시선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연방정부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정부가 미국과 공평한 경쟁을 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법 시스템이 모두에게 공정한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설문조사 기관인 리서치사가 캐나다 사법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공정하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45%로 불공정하다는 43%와 비슷했습니다. 인종별로 동아시아계는 절반 이상이 공정하다고 답했고
남아시아계는 무려 60%가 그렇다고 봤는데 반대로 유럽계는 공정하다보다 불공정하다가 48%로 더 높았습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18세에서 34세는 51%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35세에서 54세는 46%, 55세 이상은 38%에 그쳤습니다.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주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엘버타주는 같았는데 반면 서스케처원과 매니토바, 대서양주는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형사재판소가 피의자의 죄에 대해 판결하는 데 잘하고 있느냐는 설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신용카드 사기와 온라인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은 감옥행보다는 벌금이나 보호관찰, 지역사회 봉사 등 대체 처벌을 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는데 음주운전과 방화는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범죄 처벌과 관련해 12세 미만의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조항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캐나다 최대 공항인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금과 고가 귀중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적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려져 화물 전용 시설로 이송 고정된 화물 컨테이너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이 컨테이너엔 금과 값비싼 귀중품 등 모두 2천만 달러 상당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빼돌려졌다고 전한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문적 범죄인지 여부나 조직범죄 집단이 연루되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그 어느 곳보다 보안이 최우선인 공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화물 컨테이너는 에어 캐나다 소속 항공기가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 버나비 연방경찰이 메트로타운 쇼핑몰에서 발생한 묻지마시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 아침 89세 할머니가 쇼핑몰 안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용의자가 아무 이유 없이 할머니를 땅바닥에 밀쳤고 이 사건 이전과 이후 또 다른 2명이 폭행당했다고 전하며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 남성과 여성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묻지마 범행에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키 170cm인 용의자는 중간 체격에 범행 당시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재킷과 군복 무늬가 있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온타리오주 토론토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붙잡힌 용의자는 12살의 어린 소년으로 토론토 경찰은 이 소년이 범행 당시 11살이라 캐나다 관련법에 따라 5건에 대해선 혐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2건에 대해선 성폭행 혐의가 적용돼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해 7월 버치마운트 가티노 산책로와 이스트 덕 리버 트레일, 윈포드 하이츠 크레센트 등에서 50대 여성 등 피해 여성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어 9월 6일에도 이전과 같은 지역 2곳에서 2명의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추후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욕 제너럴 병원의 한 여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의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 내분비과 전문의인 여의사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만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이 환자의 전 남편과 딸 그리고 친구에게 문자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모두 3차례 보냈으며 특히 이 환자의 전 남편은 여 의사와 관계를 맺은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의 정보를 유출한 2019년 이 둘이 더 이상 환자와 의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원회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지만 여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청문회와 후속 증언은 진행하지 않고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놀수역 제너럴 병원 측은 여 의사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운 것이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며 오는 8월 21일까지 정직 징계가 끝나면 다시 복직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